대만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심각하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국가의 존망, 우리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필요성은 아마 제 영상을 들으시면 더 절박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7월 28일 날 미국 하원에서 아주 특이한 법이 발의됐습니다. 힘을 통한 대만 평화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법이 뭔가 하니 지금까지는 방어용 무기만 대만에 팔 수 있는데 이제는 꼭 방어용이 아니어도 공격용 무기도 팔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평화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일 중국이 대만을 한마디로 먹어버리면은요, 한국의 경제는 물론, 안보는 물론, 대한민국의 치명적 위협이 됩니다. 자,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도 뭐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심각하더군요. 자, 일단 한국은요, 섬입니다. 휴전선이 막혀 있고 동해서의 남해, 그러니까 바다에 둘러싸이는 섬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물자들 99%가 모두 철도를 통해 오는 게 아니고요, 모두 다 바다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대만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자들은요, 한국에 들어오는 물자의 33%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만일 대만 해협을 중국이 독차지하게 되면 중국의 허가 없이 한국의 33%의 물건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물건들 중에는 원유와 LNG가 60% 이상. 그러니까 한국의 기름을 대만 해협을 통해서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허락을 맡아야 돼요. 중국에 잘 보여야 기름을 살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속국 아니에요. 그러니 대만 문제는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이슈입니다. 게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이 물자들 99%가 바다를 통해 들어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물자들이 오는 마지막 종착역이 한국입니다. 한국 다음에 일본이 있고, 일본 다음에 뭐 태국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 뒤에 있는 나라들, 이 백길이 막히면은 일본과 태국도 치명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막을 수가 있는데, 한국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 백길을 미국이 보호를 해줬던 거거든요. 만일 대만 해협을 중국이 독차지하게 된다, 대만을 집어삼키게 된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이 해역에서 원유와 LNG가 60%를 차지하는 이 물자들을 들어오는 바닷길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관할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70여 년간의 번영은 미국이 이 바닷길을 지켜줬고, 그 미국과 한국이 동맹국가였기 때문에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의 발전은 지난날의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대만은 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의 현상 변경,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현상을 변경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만일 중국이 대만을 꼴깍 삼켰을 경우에 침공을 해서 안전이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느냐. 대한민국 해군이 분석을 해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석유하고 LNG가 여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의 손실이, 놀라지 마십시오, 3,200억 원. 이거 어떡하죠, 이거? 이 바닷길이 막혀버리면은 하루에 3,200억 원의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주요 자원들, 다른 문제까지, 부수적인 문제들까지, 이 공급 문제가 다 겹치게 되면은 하루에 4,500억 원의 손실이 나올 수 있다. 일주일이면 3조 원, 한 달이면 13조 원의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과연 대만 문제 그냥 넘어가겠느냐? 뭐 그렇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2년에서 3년 뒤에 침공한다, 이런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도련선이라는 개념이 있죠. 제1도련선, 제2도련선. 그러니까 자신들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1도련선 안에 대만이 들어가 있고, 제2도련선은 태평양 반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중국 제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국 안에 한국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중국의 변방을 넘어서 사실상의 속국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 대만 해협의 안전이 치명적 위협이 가해졌을 때, 대만을 꼴깍 삼켜버렸을 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국은 이 많은 물자들을 어떻게 공급을 받느냐. 돌아서 와야 돼요. 중동에서 원유하고 LNG를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때 불어나는 거리가 6,400km.
34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2025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 뭐 2년 뒤에, 뭐 2027년까지 대만을 중국이 침공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일 그런 일이 현실이 돼서 대만이 잠식돼 버리면 한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말려 들어가고, 통일은 물 건너가는 거죠.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식 연방제 통일, 이른바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후에 공산주의 질서 아래 빨려 들어가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은 왜 여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중국을 여는 열쇠예요. 북한이 열려야 중국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봐도 2천만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야 살려낸 이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뻗어가면서 200만 조선족들을 살리고 50만 고려인들을 살려내서 중국 공산당 질서를 해체하는 결정적인 견인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북한 사람들, 저 사람들 불쌍하니까 살려내는 것뿐 아니라 살려낸 다음에는 중국을 열어야 됩니다. 이 동북아시아의 질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깨질 수 있도록 씨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기도가 선행돼야죠. 기도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국가 기도재단이 뭡니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하는 그 국가 기도재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시험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내보는 짐승들은 번제 소용해도 부족하겠고 삼림은 그 화목 소용해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없는 것처럼 빈 것 같이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동북아시아 전역이 임하여 주시어 북한의 우상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저 무너진 어둠의 질서, 흑암의 질서를 깨고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며 중국 공산당 질서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부서지게 하시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살살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겼나니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시진핑보다 1000만 배 크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진핑 공산 독재 체제는 무너질지어다. 중국의 공산주의 질서는 깨어질지어다. 중국 전역에 하나님을 부를 자유, 성령님을 부를 자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를 자유가 회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시성에 취하고 잠들어 있고 놀라 피하고 숨고 달아나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골리앗 앞에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를 선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절망과 낙심, 낙담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이미 이기신 승리를,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